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네요. UX302 국내 시장에 출시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시승행사에 와 있는데요, 지금 렉서스 UX302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UX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국내 시장에서 출시돼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순수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UX 같은 경우에는 타겟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전기차, 좀 더 가벼운 전기차라고 차량의 컨셉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행거리 때문에 출시되면서 조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됐죠.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인증받은 거리가 233km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가 좀 짧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개발한 이 컨셉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 수긍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렉서스 UX와 기존의 UX와 좀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도 이제 스핀들 그릴, 전형적인 스핀들 그릴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3개의 LED로 구성된 헤드램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사이즈가 조금 작게 보이긴 하죠. 조금 더 큰 휠 사이즈를 적용을 한다면 외관에서 볼 때도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휠 디자인 자체도 이 전기차 특유의 조금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긴 하는데, 대부분이 다시 뚫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일렉트릭이라는 로고가 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치백 모델이 떠오르는 이러한 루프라인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형상 같은 경우에도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운전석 뒤쪽에는 이 부분을 열어보면요, 자, 이 충전 방식이 급속 충전 방식이 차데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DC 콤보가 표준화됐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제 DC 콤보를 지원하긴 하는데, 이 차데모 급속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전기차라는 게 좀 국내에서도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차데모 충전 방식이 남아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가 DC 콤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완속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나 6kWh로 천천히 충전되는 이러한 완속 충전구가 조수석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특히나 이제 입체적인 형태의 이 리어램프 디자인은 지금 봐도 다시 봐도 정말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뒷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이 하나로 이어진 이 커넥티드 형태의 리어램프가 눈길을 사로잡고요. 아래쪽에는 UX302라는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기존의 UX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고가 조금 높아졌고요. 지상고도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지상고를 조금 더 낮춰서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했고, 또 2열 시트도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1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UX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보입니다. 일단 실내에 앉아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NX와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그리고 왼쪽만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림의 크기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 도톰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재도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휠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네요. 좀 컴팩트한 크기에 스포티한 주행이 어울리는 이런 스티어링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온 전기차기 때문에 크게 바꿀 수가 없는 점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아직까지도 그대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좀 아쉬운 점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크기가 7인치밖에 안 되고요. 터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UX302가 뭐 전기차로서의 뭐 주행거리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실내 구성이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난 모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품성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소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UX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질감 면에 있어서, 완성도에 있어서는 어떤 경쟁 모델들보다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차량의 기능들이 좀 최신 트렌드를 좀 따르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뭐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는 시트 같은 경우에 통풍 열선 시트 3단계 조절하는 이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CD 체인저가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도 CD 체인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터치 방식의 이 조작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터치 방식이 사실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이 부분도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UX의 뭐 차세대 모델에서는 이 부분도 좀 바뀌겠죠. NX처럼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임에도 이게 기어노브가 도드라지게 있는 것은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어노브의 크기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N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이 기어노브를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UX는 이렇게 긴 크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버튼 방식이나 다이얼 방식으로 앞으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 볼륨 버튼이라든지 뭐 미디어 버튼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버튼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NX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좀 편리한 구성입니다. 안쪽에 USB 포트, A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참고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참 아쉬운 것 같고요. 위쪽에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마감 상태는 굉장히 좋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주행 중에 가상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제 주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공간에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좁은 형태이고요. 성인이 앉았을 때 무릎이 거의 뭐 1열 시트에 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키가 175 되는 분들은 거의 뭐 닿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을 놓는 공간 자체도 좁습니다. 발이 안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이 전고의 바닥에 그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짝 전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느낌을, 시트 포지션을 받게 되고요. 시트의 높이도 살짝 높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살짝 전방을 내려다본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조금 시트의 높이가 높아졌는데요. 이런 점은 오히려 이 뒤에서는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트의 높이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시트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착자감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는 6대4로 폴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도어 창문 같은 경우에도 내려보면은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도 뚜껑이 완전히 좀 분리되는 형태네요. 고정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분실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는 USB 포트, C타입의 포트가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잠깐 살펴보면요. 전동식 게이트는 아닙니다. 손으로 들어줘야 되고요. 살짝 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을 때 조금 짐을 조금 높게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전반적인 높이 자체도 좀 높은 편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충전 케이블 보관할 수 있는 작은 보관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지품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 곳에 고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을 고정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의 보닛 한번 열어볼 텐데요. 가스리프트가 아니네요. 직접 열어줘야 됩니다.
자, 안쪽의 구성은 이렇게 좀 공간이, 여유 공간이 많아 보이긴 하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동화 모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UX302의 주행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렉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기차고요. 렉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에 까다로워지는 이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일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개발에 그렇게 발빠르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좀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반면, 아직까지 일본의 제조사들은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좀 주력했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뭐 시대의 흐름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전기차를 출시할 수밖에 없겠고, 2035년에는 렉서스 브랜드는 완전히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하고, 도요타 브랜드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맞는 전동화 차량들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UX302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정말 특화된 차량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의 취향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UX302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 SUV입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UX 역시 이 작은 차체를 통해서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경쾌한 이 코너링에서의 움직임, 이런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던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아무래도 효율성을 추구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었던 아쉬움은 일단은 사라졌습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발휘되는 전기 모터의 이 토크를 살리면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UX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게 이제 주행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초반 가속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스포츠, 노멀, 에코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로 전환을 하죠. 상당히 특이한 위치에 달려 있죠. 그래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에 있어서는 뭐 운전자가 그렇게 크게 체감할 만한 성능의 차이는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덜 사용하면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은 사실 초반에 토크가 좀 더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스포츠 모드는 레드 컬러로 바뀌게 됐죠.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뭐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운드가 조금 독특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한스 짐머가 참여해서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죠. 뭐 벤츠도 나름의 굉장히 UFO 같은, UFO가 이륙할 때 아마 나는 소리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사운드가 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렉서스 같은 경우에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의 음색 자체가 그렇게 좀 호감이 가진 않네요. 어떤 사운드냐면요, 지금 잠깐 들려드리면 지금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좀 고주파음이라고 할까요? 윙 하는 소리가 가속을 하게 되면 들리곤 하는데, 이 음색 자체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기 모터의 소리를 크게 확대한 느낌, 뭐 이 정도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감속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사운드 없이 감속이 되고요. 가속할 때만 윙하는 지금과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UX가 좀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했던 이 크로스오버 전 SUV였기 때문에 이 UX302 역시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서스의 다른 SUV 라인업보다는 좀 탄탄한 하체를 좀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성격은 기존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더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던 UX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차이기 때문인데요. 차량 하부에 이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뭐 300kg 가까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무거운 배터리를 지지하려면 아무래도 단단한 서스펜션이 어쩔 수 없이 좀 장착이 돼야 되는데요. 기존보다는 조금 단단한 설정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시승했던 SUV들 가운데서는 볼보보다도 오히려 조금 말랑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시트가 굉장히 푹신합니다. 몸을 잘 지지해주고 또 체압도 잘 분산해주는 이런 시트 덕분에 서스펜션이 조금 기존보다 단단해졌음에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단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덕분에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림의 크기도 조금 두툼한 편이고요. 휠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적당한 크기고요. 차량의 그 스티어링 휠을 조향했을 때의 느낌도 확실히 요 바로 전에 시승했던 NX 모델보다는 조금은 더 민첩한 스티어링 휠에 따른 움직임을 좀 차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억제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아주 잘 차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량 하부에 배터리 팩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팩 자체가 차량의 강성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모듈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한 이 프레임 안에 그 배터리 셀들이 이제 들어가서 구성이 되는데요. 덕분에 이 차량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죠.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의 강성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전기차로 이 UX를 전기차로 컨버전 하면서 차량의 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게도 늘어난 무게만큼 이 차량이 버티는 힘을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이죠. 접착 공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차체를 보강해서 좀 더 단단한 강성을 좀 차지하게 됐다고 하고요.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민첩하게 코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UX302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렉서스라는 브랜드에 맞는 이 전기차로서의 성격을 좀 UX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엄청난 토크를 쏟아내기보다는 아주 균일한 이러한 토크 곡선을 그려나가면서 운전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전기차로서의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뛰어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전기차로서의 뭐 에너지 회생 제동의 효율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에서는 2단계로 회생 제동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절해주고, 또 에코 모드에서도 2단계로 이렇게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한 단계로 활성화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 가장 강한 회생제동을 발휘하게 되는데, 회생제동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세게 해놔도 뭐 원페달 드라이빙 가장 세게 해놔도 운전자가 뭐 울컥거리는 느낌도 뭐 크게 받지 않을 만큼 주행을 해 나가고요. 뭐 원페달 드라이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원페달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능을 껐다 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렉서스 UX302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회생제동의 강도도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 에너지 효율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뭐 고속으로 주행해봐도 그렇게 몸으로 체감할 만큼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56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이 신경 쓴 차량이라는 부분을 짧게나마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좋은 얘기도 해봤으니까 좀 단점도 지적을 해봐야겠죠. 이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뭐 렉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UX를 기반으로 한 차량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국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있죠. 내연기관 차량인 G80에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해서 판매된 차량인데, 그것과 성격이 같습니다. UX 내연기관 차량인 UX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UX라는 차량 자체가 뭐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의 기본기는 나쁘지 않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편의 사양이라든지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한 차량입니다. 그러한 UX의 전기차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져요. 일단 뭐 아까 실내 공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올드한 분위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올드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실 사용하기도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터치패드 방식으로 조작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도 사실 많지 않지만 이 조작 방식 또한 터치도 지원하지 않고 터치를 지원한다 해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사실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죠. N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인터페이스 구성, 콕핏 구성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지만 그것은 아직 뭐 UX가 풀 모델 체인지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UX 302도 뭐 이러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거기다 이 계기판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게이지인데요. 이 게이지 안쪽에 보통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게이지라 하면 디지털로 표시가 되죠. 많은 전기차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연료 게이지처럼 이제 바늘이 표시가 되거든요. 제가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이렇게 아날로그로 표시되는 배터리 게이지는 처음 보거든요. 아까 한 기자분과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내연기관차 같은 분위기라 뭐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참 독특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전기차로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긍하겠지만 이 기본적인 상품성 자체가,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가격은 5,49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는 차량이긴 하지만 국산 전기차와 비교만 해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차량이 UX 302가 아닌가 라고 좀 냉정하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도요타 그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대적인 이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전동화 모델들 목업들을 전시하면서 밝은 청사진을 좀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 렉서스의 전기차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소비자분들이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